매일 아침 외신 브리핑 신민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7만 명 내외로 급증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이날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증시를 강하게 이끌어줬습니다. 먼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자사의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관련 호재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통상적인 치료법과 비교해 60% 이상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함께 치명률이 올라가는 것이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였는데요. 길리어드의 이 소식이 우려감을 조금 잠재워준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한편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바이오엔테크도 백신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규제 당국에 백신 허가를 신청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의 백신 승인 전까지 수백만 회 복용량을 생산할 수 있고 21년 말까지는 10억 회분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 2%가량 올랐고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로 부진했던 항공사와 크루즈선사 등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위축됐던 은행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주가도 8% 이상 폭등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넷플릭스의 주가가 현 수준보다 30% 이상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 내놓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미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입니다. 어느덧 세계에서 시총으로 가장 비싼 자동차 회사가 되어버린 테슬라인데 그야말로 매일 새 역사를 다시 쓰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CNN의 보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억만장자 지수에서 워런 버핏을 제쳤습니다. 이로써 머스크는 세계 7위의 부자가 됐는데요. 이는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간 데 따른 겁니다. 지난주 테슬라의 주가가 10% 이상 상승하면서 주당 1,544달러에 마감하면서 머스크의 재산은 60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반면 워런 버핏은 최근 약 30달러 상당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서 재산이 감소했습니다. 버핏은 그의 재산 대부분을 자선사업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이미 지난 1년 동안 500% 이상 상승하면서 여타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는데요. CNN은 테슬라의 주주들이 지난 2018년 승인한 급여 패키지에 따라 머스크가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자사의 SUV 모델 Y의 가격을 3,000달러 인하하기로 하면서 화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중형 SUV인 모델 Y는 현재 종전보다 3,000달러 인하된 49,9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보고서를 통해 퍼포먼스 버전은 차량 내부 구성도 새롭게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델 Y는 지난해 3월 14일 공개됐는데요.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자체 개발해 출시한 전기차들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테슬라는 모델 Y가 이미 수익성을 나타낸다고 밝혔는데요. 1분기에 신형 차종 중 하나가 수익성을 나타낸 것이 창사 이래 최초입니다. 이로 인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낼 것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S&P 500 지수 편입에 가장 큰 장애물을 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들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시장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감산 참여국 이른바 오펙 플러스가 감산 완화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 함께 볼 텐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로 8월부터 감산 규모를 하루 200만 배럴 줄여서 하루 770만 배럴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재확산 움직임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중국과 유럽을 비롯해 주요국들이 일단 경제 재개에 나서면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오펙의 핵심 회원국들과 러시아 등은 오는 15일 화상회의를 통해서 산유량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우디가 주도적으로 감산 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앞서 사우디는 4월 감산을 압박해서 오펙 플러스 23개국이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는데요. 감산 완화는 사실상 거의
역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를 비롯해서 대부분 감산 참여국들이 완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관계자는 오펙이 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을 고집해서 감산만 붙들고 있게 되면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면서 시장 점유율에 대격변이 일어나 생산비가 낮은 산유국들이 유가 붕괴 없이 점유율을 높이는 부작용만 부를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세계 석유 수요 충격은 이미 최악을 벗어났다고 선언한 것도 이 같은 감산 완화 논의의 배경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함께하셨습니다.